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에 시달리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특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사례의 결론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지만 채권자는 빚을 갚으라며 계속 독촉을 했고 심지어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까지 해버렸습니다. 채무자는 분노했죠. 이건 명백한 불법 추심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결과는 뜻밖에도 금감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채권이 비면책 채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채무자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 그 범죄와 관련된 빚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정리하면 사기와 관련된 채권은 개인회생을 해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그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죠. A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B씨를 사기로 고소했고 결국 B씨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B씨는 꾸준히 회생 변제금을 납부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었죠.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A씨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했고 전화, 우편 독촉은 물론 통장과 유체동산까지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반발했습니다. 나는 면책까지 받았는데 왜 이런 추심이 계속돼? 그래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를 근거로 금감원에 불법 추심으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감원의 회신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이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추심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해당 사안은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끝나게 된 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면책이 된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빚은 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형사고소를 통해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받으면 끝까지 받아낼 방법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는 쉬워도 죄가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